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갑자기, 저녁 먹고 지금 녹화를 좀 하게 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유튜브가 갑자기 조회수가 한두 개 영상이 조회수가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어제 그저께까지도 한 60회, 70회 정도 조회수가 한 두 개 영상이 그러더라고요. 두 개 영상이 한 70회 정도가 나왔는데 갑자기 조회수 없음으로 나오던 지금 제가 두 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그 오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 관련 없는 컨셉에 관련 없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을 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유튜브 전문가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컨셉은 사실 이제 정치, 사회 문화, 역사, 종교에서 뭐 결국은 뭐 정치가 중심이 된 그런 방송인데 모든 게 이제 정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생각이나 이념이나 그런 차이점들이 드러나는 건 정치적인 내용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내용이 결국은 역사관이나 또 교육관, 종교관 그런 것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에 대한 정치성,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이 표현되는 것. 그러니까 자기 행동의 어떤 반경이 나타나는 그런 게, 가장 정치적인 그런 입장으로서 표현이 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생활 속의 정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생활의 어떤 그 양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찰리의 세상 얘기는 정치적인 중심으로 이 얘기가 전개가 될 것이고 또 그런 그 다양한 그런 사고의 또 생각의 차이점들을 극복해내는 그런 방송으로 그런 동막골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서로 논평도 하기도 하고 또 생각들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그런 입장을 제가 생각해서 만든 그게 찰리의 세상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지금 키게 된 것은 제가 코가 지금 맹맹해가지고 뭐 아까 점심경에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즐겨하기 때문에 수영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코에 물이 좀 들어갔는지 수영한 다음에는 항상 코가 이렇게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코가 맹맹한 감기 기운 있는 것 같이 코 맹맹한 소리를 나더라도 조금 듣기에 거북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모처럼 또 오후에는 또 이발소 가가지고 이렇게 머리도 단장을 하고 또 이쁘게 머리도 자르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간단하게 앞으로는 그 제 유튜브 방송을 한 20분 정도 길게 않고 길어봤자 30분이고 20분 정도에 항상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보는 게 유튜브를 시청하는 입장에서 너무 길어지게 되면 식상하게 되고 또 많이 지루한 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아직은 이 초짜 방송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좀 길게 할 필요가 없다. 한 15분, 20분, 많으면 뭐 30분인데 주제에 따라서 이제 20분 안에 가급적이면 제가 끝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유튜브를 오늘 내일은 제가 특별하게 어디 다녀올 일이 있어서 내일까지 유튜브 방송을 올리고 한 4일 정도 2월 29일까지 이제 한 3, 4일 정도는 휴지기를 좀 가질까. 유튜브 전문가들도 그랬더라고요. 일단 꾸준히 올렸다가 한 3, 4일 정도 휴식기를 갖는 것도 유튜브의 영향을 조회수에 올리는 구독자나 조회수를 올리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께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다시 유튜브를 진행을 할까 하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갑자기 이제 킨 내용은 여당 야당
지금 국회 예비후보 공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시끄럽고 정치에서는 이 논란이 대상이고 뜨거운 감자가 돼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저는 이제 예비후보, 국회의원 예비후보 공천과 여당 야당을 포함한 공천과 몇 가지 제가 바라본 정치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조국 신당 창당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화가 돼 있고, 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한테도, 또 내지는 또 다른 당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조국 신당 창당에 대한 우려와 어떤 굉장히 찬성, 그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 개인 생각은 이게 이제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대형 유튜브든 뭐 중견 조그마한 유튜브든 간에도 그 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제2의 어떤 그러니까 유샤라고 하는 유튜버들의 싸움, 그러니까 제2의 유샤들의 싸움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튜버들 싸움, 유튜버들의 전투가 지금 조국 창당으로 진보 개혁, 소위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지금 첨예하게 그 서로 논쟁을 하고 비난하고 서로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모습으로 가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 총선을 진보 진영에서 맞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조국 신당이 창당할 때부터 이런 논쟁거리가 지금 나왔던 건 사실이죠. 근데 그 이면에는 과연 왜 조국 교수가 그런 그 무리수를 두고 창당을 하게 됐는가? 진작에 했으면은 벌써 해야 하는데 왜 임박해서 총선 50일 남겨놓고 창당을 할 이유가 뭐였는가? 거기에 이제 의구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고, 또 개중에는 새로운 어떤 그 소위 말하자면 친문의 돌파구로서의 조국 신당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그 유튜버들 간의 싸움에서 제가 이쪽 저쪽으로 다 얘기를 들어보면, 김어준 방송인가요? 거기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국을 지지하는, 신당 창당을 지지하는 쪽은 장용진, 박시영, 김어준, 곽동수, 또 송 작가, 그런 유의 또 개총수, 이종원 TV, 그 시아타파라든가 그런 유의 사람들이 조국 신당을 이제 적극 창당하는,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서는 그 최강욱 같은 사람들은 대표적인 페북에도 그저께 올렸더라고요. 사진을 조국에 걸어 나오는 그런 그 장면의 사진들을 올리기도 하고,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 제가 듣기로는 유튜버 중에 최근에 누구죠? 편의점 갑자기 한 2, 3개월 만에 기자 출신, 여기자 출신, 그분도 영입 무슨 위원장으로 조국 신당으로 이렇게 했다고, 저는 그분은 나름대로 이렇게 유튜브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0만 명이 돌파하고 기자로서 참 잘한다, 이렇게 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는데 영입위원장으로 이번에 발탁이 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국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제 개인적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이제 저는 일반 시민이고 정치 관여층이다고 하지만 보통의 이제 서민들, 시민들의 입장에서 조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관여층이라도 한다든가 굉장히
고관여층, 소위 말하자면 그런 고관여층이라고 하면 조국을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조국 신당에 대해 지지를 한다든가 하겠지만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은 그 비슷한 동년배입니다. 나이가 뭐 60, 이제 하나하나 60 그 정도 먹은 나경원, 김진태, 조국, 또 제 아는 친구도 서울대 법대 같은 동기로 그 성정을 잘 알거든요. 조국에 대한 성정을. 굉장히 센비 같고 착하고 착실하고 아주 뭐 모범학생으로서 이렇게 그 대학교 생활을 지냈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 엘리트적인 냄새가 많이 난다. 뭐 당연히 서울대 법대이기 때문에 엘리트주의적인 부분이 있다. 뭐 그 친구는 지금 저 대전에 지금 살고 있는데, 대전 세종 쪽에 살고 있는데요. 뭐 친구들이 뭐 법관, 법원장도 많고, 이제 서울대 법대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그 친구 얘기 듣기로는 조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는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학자는 맞다. 근데 정치는 전혀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옛날부터 했습니다. 조국 사태, 옛날에 그 조국과 관련되는 사건 터졌을 때도 그 친구한테도 물어봐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정치에 휘말려서 저렇게 희생양이 됐구나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부분을 또 가졌거든요. 같은 뭐 클래스, 같은 그 대학교 그 법대생 출신이니까 너무 잘 알겠죠. 나경원이도 잘 알고 김진태도 잘 알고 뭐 같은 그 멤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국과 관련한 민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사실 조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산마을을 다녀온 뒤에, 물론 그 전에도 갔지만 다녀온 뒤에 갑자기 창당을, 이제 물론 이제 창당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뭐 제 입장을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동의, 허락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아마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최종적인 결제라고 전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조직 생활이나 직장 생활 같으면은 그 최종적인 결제를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았지 않았느냐, 재가를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조국은 가족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들 있다고 하는데, 솔직한 심정이 서민들과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정서적인 부분에서 많이 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전에도 아마 조국이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많은 그 고소를 당한 이유도 상식, 서민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동떨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그 민심을 이반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그래서 그게 극복되지 않으면 조국 신당이 과연 그 어느 정도 확장성을 보일 수 있느냐, 그게 저는 관건입니다. 사실 조국의 개인적인 그런 그 가족에 대한 그 지나친 검찰의 수사와 기타 등등 그런 그 가족을 다 도륙을 할 정도의 그런 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 어떤 내용에 대한 어떤 행위, 조국이 왜 그렇게 가족이 도륙이 된 윤석열, 그 당시 이제 그 검찰총장과의 대립과의 관계에서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비서실장, 법무부 장관, 그다음 윤석열과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그 싸움에서 일단은 진 거거든요. 이제 패자죠, 패자. 패자인데 조국은 한마디로 민심에서 지지를 못 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 당시에 조국을 굉장히 그 부담스러워하는, 선거에 아주 큰 차질이 있다라고 해서 부담스러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게 오히려 조국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아마 그 창당에 참여를 하고 동참을 하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반기를 들으면서 뭐 이제 탄핵까지도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모든 힘은 그 국민들의 민심부터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의 민심. 그러니까 어떤 대리만족이 아니라 국민들은 자기와의 어떤 서민적인 공감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내 입장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어떤 지도자가 있으면 그게 10마디 말보다는 그 하나의 공감력이 그냥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도 모내기 농사 가서 서민들과 같이 막걸리 잔을 그 뚝배기 막걸리 잔을 마시면서 그 큰 밀짚 모자를 쓰고 막걸리 잔을 마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농민들의 어떤 애환과 농민들의 그 수고와 노력, 땀, 그 모내기 철에 가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그 장면 사진 하나가 서민들한테 큰 효과를 가져왔다. 뭐 노무현도 마찬가지죠. 뭐 그 울면서 그 노래를 하면서 울면서 찍는 사진이라든가 기타를 치면서 그런 부분들이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어필을 하는 큰 효과, 호소력을 가져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은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그 총선을 가져오지 않겠냐. 물론 뭐 개중에는 조국이 총선만 바라보고 나간 건 아니고 그 뒤에 어떤 그 뭐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입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입당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당권 또 정치적인 장악력 또 차기 대선 뭐 그런 큰 빅픽처까지 보고 아마 조국을 등장을 시키지 않았나. 물론 뭐 조국도 거기에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그림을 빅픽처를 빅플랜을 짜는 그러니까 큰 새 판을 짜는 사람들로 하여금 리셋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조직력을 가동해서 움직였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조국에 대한 민심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않다. 너무 동떨어져 있다. 정치 관여층들은 뭐 조국에 대해서 응원할 수도 있다라고는 보는데 일반 사람들은 조국은 뭐 아주 엘리트층 아니냐, 아주 뭐 부족한 게 뭐 있냐, 뭐 저분이 조국 교수가 조민양 물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타깝죠. 그렇지만 조민양은 정석적으로 정상적인 코스가 아닌 그런 의과대 이제 의사 그 부분 또 어떤 뭐 문서를 이렇게 조작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긴 그런 부분들 뭐 또 그 조국이 운영하는 학원 그 학원이 있죠. 큰 재단 운동학원인가요? 그런 부분들도 재산도 나름대로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많이 괴리가 안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뭐 시장 가서 떡볶이도 먹고 뭐 서민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사실 그 서민 흉내를 내는 것도 하나의 자기 어떤 그 레토릭적인 어떤 그 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더 이렇게 똑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력을 구한다. 그러니까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 표를 구하는 한마디로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보통 사람들 노태우의 보통 사람들 같은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는 게 약하다. 지금 조국은 학자로서 똑똑하고 법률학자로서는 인정이 되지만 정치란 그 속된 말 우리가 말하자면 정치는 꾸정물이라고 하는 그 사기꾼들 집단 뭐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들 얘기는 아주 정치는 정말 이합집산 사기 거기 음모 배신 그런 그 엉터리 꾸정물 같은 그런 그 막장 드라마가 정치인데 거기서 과연 조국이 정말 그 건물술수와 가진 그런 부분을 이겨낼 수 있을까? 뭐 갑자기 홍준표 그 홍 선생님 생각이 나네요.
그런 분들도 강단 있는 사람도 아주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홍준표나 뭐 박지원이나 뭐 다 상당히 정치 고수들인데 그렇게 살아남기 위한 게 그런 분들을 봤을 때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정치라는 것은 마키아벨리즘 같이 그런 순간순간에 권력을 가져오는 힘에 의해서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게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국에 관련되는 민심은 좀 어렵다. 조금 그 부분을 극복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국과 관련되는 입장을 좀 간단하게 피력을 했고요. 뭐 민주당은 지금 잘 하고는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제가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좀 더 변혁적인 모습을 좀 취해라. 좀 더 획기적이고 아주 개혁적인 모습, 변혁적인. 그러니까 90% 이상을 완전히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이수진 얘기도 나오고 뭐 나오는데 뭐 노웅래, 이수진 뭐 여러 얘기도 지금 나와요. 근데 사실 그 성과에 대한 실적을 평가를 해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거든요. 뭐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뚜렷한 성과가 과연 얼마나 있었나, 또 그런 공천 심사위원회의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4년 이상의 어떤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 지역구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수진 의원은 평가가 그렇게 나빴다. 그러니까 본인이 또 말도 좀 어떻게 보면은 판사 출신인데 좀 기공주 같은, 약간 말이 좀 억누래요. 약간은 뭘 이렇게 입에다 먹고 있는 말 같은. 그래서 뭐 일간에는 뭐 무슨 이상하게 뭐 드렁큰 상태에서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분의 어떤 그 목소리의 특성이라고 보고, 근데 뭐 심성은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금 사태인가 후보 어떤 그 탈락에 대해서 전략 공천지로 지정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기자들과의 그 발표를 할 때 상당히 저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저 표현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정무 감각이 없다. 그걸 이제 정무 감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서민들의 그 입장과,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이 내가 그렇게 뭐 나 때문에 뭐 법관도 다 처음부터 서두가 법관도 귀한 법관직도 내려놓고 이렇게 왔다. 그럼 과연 소명의식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막스 베버 얘기한 대로 책임, 뭐 열정, 시대 감각, 공감력이죠. 그래서 책임적인 부분, 또 열정은 자기 어떤 그 소명의식이 정확하게 시하거든요.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소명, 그 다음에 책임감각. 이제 그 부분이 저는 평가를 했을 때 조금 그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좀 실망스러웠다. 좋게는 봤는데 동작구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논평을 좀 하고요. 그래서 정치인은 제법이 한다.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또 제2의 어떤 그런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이렇게 힘들어지는, 뭐 지금 몇 년째입니까? 5년, 지금 또 2년, 벌써 7년이 지금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7년 동안에 서민들 힘들어지고 양극화는 더 생기고, 너무너무 지금 이런 시국에 지금 자식들은 뭐 저도 아들 딸이 있지만 아들은 뭐 결혼을 못 하겠다. 워낙에 집값이 올라가 있고 다 그 아빠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망쳐놨다. 그렇게 꼰대 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꼰대라는 표현은 굳이 안 해도 아빠 같은 세대에 욕심이 많다. 386. 그러니까 다 젊은 세대를, 미래를 그렇게 다 뺏어가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개탄스럽고 정말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부분들이 저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치인들이 바로 잘 뽑아서 좀 이렇게 총선에서 4월 10일 날 잘해야겠다. 그 다음에 좀 하나 이제 제가 전에 그 촛불행동의 그 소식을 제가 접했는데 촛불행동에서 누가 저한테 그 내용도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보내주기도 했는데 전국의 그 후보들로 하여금 탄핵이라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 김민웅 교수 같은 분도 사실 뭐 이렇게 그 뭐라 할까 좀 앞에 나와서 대마고라고 하지 않아요. 선동 정치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 교수 목사님께서 제가 또 막 만나고 전화도 몇 번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말씀도 잘 하시고 또 그 동생은 또 지금 현재 김민석 후보 민주당 이번에 또 선거 홍보팀장인가요? 홍보 전략팀장인가 이렇게 맡았지 않습니까? 이재명 그 대표로 하여금. 근데 촛불행동의 탄핵을 예비 후보들한테 지금 다 받고 있다. 윤석열의 탄핵을 약속을 지금 수집하고 있다. 역시 이 촛불행동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합니다. 과거에 뭐 고음 부려 뭐 제주는 누가 부리고 뭐 고문 누가 부리고 다 그 말 있잖아요.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촛불 행동, 우리 그 시민들이 가서 그 추운 겨울날 그렇게 박근혜 탄핵을 외치면서 정권을 바꿔놨는데 5년 동안 지금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촛불행동이 그런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촛불행동은 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그럴 것이고 과거도 매번 만나는 사람마다 또 뭐 세미나나 토론회에서도 다시는 이런 배신의 정치를 당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촛불행동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촛불행동은 오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탄핵을 후보들한테 하겠다라는 약속을 미리 다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굉장히 칭찬해 줄 부분입니다. 이건 진짜 이렇게 탄핵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당신 왜 국회의원 돼서 왜 탄핵 동참 안 냐. 뭐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변명거리가 없겠죠.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이제 우리 어떤 모임에 이제 거기에는 뭐 기독교 모임인데 거기에는 뭐 목사들도 있고 일반 집사님도 있고 줌으로 이제 화상 채팅을 줌으로 돌아가는 정세 분석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저도 이제 참석을 해서 쭉 발표자로 하여금 얘기를 들었는데 뭐 특이한 사항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뭐 전쟁도 있지만 그 북한과의 관계에서 지금 북한에서 최근에 통일역이라고 하는 지명 그 역사명을 지하철 역사명을 통일이란 단어를 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역 그냥 땡땡역도 없고 그냥 역이라고만 해놨대. 통일 옛날 통일력을 지워버렸다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사실 우리 남한 소위 이제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기대가 처음에는 굉장히 컸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배신당했다. 아주 뭐 극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이제 아주 철천지 왼수가 되어서 배신을 당했다라고. 그 어떤 히스토리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아마 총선 끝난 다음에 어떤 시기가 오면 뭐 저는 정동영 그 앵커 출신 그 열린우리당 당시에 그분이 지금 나이가 뭐 한 70 정도 되지 않았나 70이 좀 넘었나 아마 이낙연 씨랑 같은 동갑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북한 특사 파견이 되고 또 미국과의 관계 그게 회복이 지금 시급하다. 총선 후 또 대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뭐 누가 되든 간에 뭐 저는 뭐 객관적으로 뭐 이재명이든 누가 되든 국민들 편하고 행복하고 또 기본적인 복지가 잘 되고 정말 신바람 나는 그런 세상 그렇게 만들면 대통령이면 좋겠어요. 누가 되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송을 녹화를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 심상치가 않다. 아주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그리고 문 대통령에 대한 그 적개심, 배신감, 그게 대한 한우를 찌르고 있다.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8일 날로 알고 있는데 뭐 쌍특검법 그 통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국힘에서 새로운 공천 그 물갈이 그 검사 출신 물갈이하고 기존에 거기서 배제된 사람들이 현역 의원들 중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그 동참을 할까? 그게 이제 국힘 쪽에서는 초도의 관심으로 아마 관리를 벌써 들어가지 않았나. 뭐 한 자씩 주겠다든지 아니면 협박 아니면 뭐 이틀막 공천 뭐 내지는 그 회유 뭐 공기관 장으로 낙하산으로 한 자씩 주겠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뭐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이번에 후보 공천에 탈락된 사람들 과연 거기 호의적으로 동참이 될까? 그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28일 쌍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뭐 낙관적이지 않다. 오히려 더 국힘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뭐 철두철미하게 아마 청와대, 용화대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 그 정부 쪽의 용화대 그 각 전략팀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잘 활용해서 쌍특검법에 대한 저지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을까. 28일을 공포를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공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지금 초도의 관심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지금 오늘도 뭐 얘기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좀 됐는데 제가 이제 내일 모레 내일까지 좀 내일 늦은 모레 뭐 올리는 마무리해서 월화수목은 제가 좀 개인적인 일도 있어서 유튜브를 잠깐 휴식을 좀 쉬는 기간을 좀 갖고 조회수 문제도 있고 또 유튜브 회사 측에서도 전문가들로 잠깐 이럴 땐 좀 쉬었다 하는 것도 좋다. 유튜브가 이제 알레고리즘이 또 이렇게 파가는 게 또 그런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올리지 말고.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뭐 작성할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29일까지 그래서 3월 1일부터는 다시 또 주제를 가지고 또 계속 이어져 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강효백 교수를 만나서 굉장히 꾸지람 질책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너무 제가 이제 역사나 또 그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표피적으로만 알았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떤 그 사실관계를 제가 잘 모르고 또 뭐 제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그대로 뭐 오히려 더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더 이런 지식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또 가르치는 교수나 학교 선생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학생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고려해서 가르쳐야지 그들이 빨리 이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너무 이제 고단위적인 말씀으로 막 한꺼번에 막 큰 뭐 딱딱한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뭐 먹기 좋은 부드러운 것부터 뭐 유아식부터 이렇게 먹는 식으로 먹어서 소화를 해야지. 역사 부분은 앞으로도 제가 이제 저가 아니라 다른 좀 전문가들 뭐 교수님 또 내지는 전문 학자를 또 만나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역사 부분은 뭐 좌파, 우파, 또 보수가 뭔지, 또 극우, 보수, 뭐 진보, 뭐 중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이제 정립을 좀 하면서 기초적인 것부터 대한민국의 그 진보와 보수는 실질 어느 위치에 존재하고 있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에 또 한번 제가 녹화를 한번 찾아뵙고 이렇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좀 길게 오늘도 또 어떻게 보면 30분이 지금 넘어갔는데 종교 얘기도 이제 언젠가 또 뭐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종교도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그 리버럴 쪽, 그러니까 자유주의 쪽과 그러니까 어떤 보수, 소위 말하는 뭐 굉장한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지금 한 8, 90%가 거의 보수 성향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보수. 뭐 사실 보수라는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극우 단체 같은 성향이죠. 나머지는 이제 또 진보 쪽에 있는 사회주의 쪽 계통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친구들은 이런 이념적인 것은 절대 싫어. 이념은 사실 깃발. 어제도 교수님 그 얘기했지만은 이념은 하나의 그 불러 외치는 하나의 그 호칭. 그러니까 그 표어, 호칭. 그런 그 깃발과 같은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진보네 보수네 무슨 이념이 먹여 살리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 내 삶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국회의원이 누구냐, 나한테 이익이 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실질적인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실존적인 그런 국회의원을 뽑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젠다를 빨리 가지고 와야 한다는 얘기죠. 각 지역구 후보들은.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 얘기 나누면 그런 부분까지도 직접 또 이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방송이 좀 한 4, 5일 동안 좀 쉬는데 방송이 좋았다면 꼭 구독 그냥 나가지 마시고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독을 눌러야지 제가 더 인원이 많이 구독 숫자 수가 많아야지 더 훌륭한 분들 또 많이 아는 전문가들 쫓아서 뵙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녹음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태로 가서 저도 창피해서 이렇게 말 꺼내기도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가지 말고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그래야지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열심히 좋은 소식,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곁에 제가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